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곳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어제 오늘 우리 시장 빨간맛 정말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도 빨간맛 보면서 마무리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아래 위로 빨갛게 한번 맞춰 입어봤는데요. 내일도 빨간맛 함께 보길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마감 시황 함께 짚어보시도록 하죠.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투심도 함께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92% 오른 2,735.0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 최고 2,742.27포인트까지 올랐다가요. 상승폭 줄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고요. 오늘도 역시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9개가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4% 상승한 930.5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 이끌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철강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철강 기업 아조브스탈이 러시아 군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수급도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외인과 기관은 매수를, 개인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투자 동향 보시면요. 개인이 2,985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은 2,355억 원, 외국인은 571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투자 동향도 보시죠. 네, 개인은 919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이 483억 원, 외국인이 833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 이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머니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 머니 이슈, K제약바이오 미국 암학회 총출동, 대면 효과 누릴까입니다. 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14곳이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암연구학회에 참가합니다. 다음 달 8일 무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암학회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건데요. 올해 미국 암연구학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 몇몇은 잠시 후에 저희 파트너와 함께 짚어보겠지만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전통 제약사가 있고요. 딥바이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보로노이 등 비상장 기업까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암연구학회에서는요. 보통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후보 물질의 초기 임상이나 또는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우리의 K제약바이오 기업들, 이중항체 항암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가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 글로벌 제약사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 물질에 대한 전임상 결과 발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규모의 국제의학 학술 행사를 통해서 K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여러 연구 성과가 공개된다면 기술 이전이나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미국 암연구학회를 기점으로 오프라인 실사 또는 대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바이오텍 모멘텀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제약사와 K바이오 기업 간 파트너십 기대해봐도 될지 잠시 후에 저희 리드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머니 이슈도 보겠습니다. 네, 바이아흐로 주주총회 시즌, 주총 시즌입니다. 이럴 때는 작은 공시 하나에도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총 시즌에는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의 공시 현황을 잘 파악해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업계 관련자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언이 왜 나오는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요. 2021 사업년도 12월 결산 기업 중에서 장 마감 기준으로 24개사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가 4개사였고요. 코스닥이 16개사였습니다. 그 외에 코넥스 시장 소속 기업이 3개사였는데 이 기한을 넘겼다는 건 회계 외부 감사가 순조롭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상장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기한 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한해서 제재 면제를 해주기로 했지만 감사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총 시즌 어떤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저희 파트너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심도 깊게 잠시 후에 더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방송 말미에는 머니 종목도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안내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의 널리 이롭게 하시는 홍익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자, 이주연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또 저희 2부에서는 또 오랜만에 뵙잖아요. 1부에서는 네. 자주 뵙는데 그러게요. 잘 지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장도 괜찮아졌기 네.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지난주에 저희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휴스틸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종목에 대한 공략법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요.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자세한 공략법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머니 이슈 더 깊게 파헤쳐 보는 시간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죠.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되는 미국 암 연구학회,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행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뭔가요? 이제 주식을 딱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일정 같은 거, 암학회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제품들을 전시하는 CCES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동차들을 전시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뭐 오토쇼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정이죠. 그래서 각 일정들이 도래할 때마다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이런 발표회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이런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전자제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신상품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비전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암학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학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제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얻은 결과치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각 나라에 있는 뭐 각국의 제약 회사들, 유수한 바이오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이런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뭐 글로벌 제약 회사와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뭐 그런 호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력에 대한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호재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이게 일정 중에서 이 암학회 일정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시기가 있는데 한미 약품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국내 최초로
아마 그 라이센싱 아웃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런 암학회 관련된 부분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의 일정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일정이 다가오면 관련 주들을 다들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된다. 뭐 어떤 참여하는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발표가 있다 하면 그런 기대감으로 좀 사람들이 매수를 하거나 했던 그런 뭐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식상해진 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뭐 그런 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때 상황에 만약에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뭐 테마라든지 섹터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의 또 새로운 이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섹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또 호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다른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까지 새로울 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행사 참가를 앞두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어떤 곳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상장 회사들도 있는데, 네. 비상장 회사들은 일단 제가 일단 빼고 좀 조사를 해왔는데, 유한양행 일단 회사 이름들만 여러분들 쭉 들어보시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회사들일 겁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ABL 바이오, 네오 이뮨텍,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SD 큐브, 바이젠셀, 파맵신 등 이렇게 해서 있고요. 아마 또 더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한양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총도 일단 무겁고요. 좀 탄실한 그런 기업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한양행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을 보시면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안티프라민을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하시면 유한양행 이제 아시게 될 텐데 항암 신약을 개발 중입니다. 이중항체 관련해 갖고 이름이 사실 복잡해요. YH 3236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개발 중인 이중항체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ABL 바이오랑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했고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미 발표를 했는데 미국 암학회에서는 이제 발표를 처음 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봐서도 5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금 굉장히 이제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방향이 안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5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가격대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으로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주가 흐름이 코스피와 거의 흡사합니다. 코스닥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한 흐름이죠. 단기적으로는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트렌드 안에서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라오게 되면 이제 거래가 크게 터졌던 이런 구간들 저항을 받을 수 있다. 횡보를 했던 구간들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도 시총이 3조 4천억 굉장히 이제 무거운 종목이고 주가 흐름은 비슷해요. 다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유한양행이
코로나19 때 뭐 관련주들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이제 한 차례 크게 올라갔고 5만 원대를 지키면서 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 같이 잘 받았고 지금 저점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이 추세를 갖다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한미약품이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은 유전자 표적 항암 치료제를 이제 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GH1이라는 이 이중 저해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사실 그냥 몸 속에서 뭐 나오는 그런 뭐 안 좋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한미약품이 굉장히 뭐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 뭐 중간에 뭐 말이 많았었지만 뭐 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파이프라인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했을 때 이번 뭐 암학회에서 어떤 소정의 결과치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단하게 큰 상승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그런 가능성 일단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관심주로 여러분들이 좀 등록해놓고 한번 보시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조정을 받아 있죠. 상장했던 가격 최저점 구간에 지금 주가가 이제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기대치는 뭐 충분히 있습니다. 암학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젠 001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바이옴을 가지고 이제 또 치료제를 뭐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암을 연구하는 데 있어 어떤 특정한 그 부위들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면역 항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나 104라고 해갖고 최적화된 뭐 임상 후보 물질을 갖다가 연구한, 그러니까 비임상 연구를 한 거죠. 동물 실험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최초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발표를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상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적인 저항 자리를 탁 돌파하고 시세가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회사의 역사적인 저점인 뭐 25,250원 요 구간 이탈하면 땅굴 파고 계속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해서 비중 관리라든지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이렇게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일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슈화가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제약 바이오들은 다 그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노피에다가 1조 2천억 가량 되는 이제 기술 수출 했죠.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 10개 정도 되고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승인해갖고 뭐 초투여 했다라는 뭐 이런 소식도 예전에는 있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었고, 차세대 뇌질환 치료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괜찮고 기업만 일단 뭐 계속 상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 이제 어떤 그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시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기술 이전했다라는 그 공시 결과가 이제 공시를 냈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도 1월 달에 증시가 급락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렇게 큰 금액의 조 단위의 기술 이전을 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기대감이 이미 뭐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했지만 요즘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치 나오는 거 확인하고 달리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나왔고 앞으로 이제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 받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힌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제가 제약바이오들을 그렇게 자주 매매는 하진 않지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그 크게 좀 성장한 기업들, 그 다음에 이 라이센스 아웃 이런 암학회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회가 아니더라도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조 단위로 이런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반짝하고 급락이 나오지만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그때가 딱 저점이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난해 유로 학회 쪽에서 이제 최초로 전임상 공개 발표 후에 ABL 103이라고 이제 두 번째 발표가 예정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ABL 105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이프라인이 1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ABL이라는 뜻인가는 모르겠지만 ABL 알파벳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 정배열 초입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이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 드리고 앞으로 얘기 드릴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인 자리는 아마 제일 이 회사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고해 보시고 다음 종목이 이제 네오 이뮨텍입니다. 네오 이뮨텍. 이 면역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좀 들어간 회사들이 많은데 기존 임상 중인 이제 면역 항암 신약 NTI7이라고 있어요. 요 면역 신약을 이제 좀 다양한 암 쪽으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면역 항암제 쪽에서 이제 이 면역 항암제니까 다른 약들이랑 병용 투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약과 이제 함께 썼을 때 나오는 수치, 이 약과 함께 썼을 때 함께 나오는 수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때 일정 가서 괜찮은 흐름들 잡힐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권에서 또 거래량이 일정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지금 시장보다 대단하게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추려두시고 흐름을 갖다가 좀 계속 관찰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자.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종목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파맵신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파맵신 이 회사도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술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바닥권까지 신저점 구간까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인데 아직도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이번에 만약 어떤 발표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되고 한다라면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한가 가거나 급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을 우리가 공략을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익숙한 이름들도 보이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 차트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시면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총 시즌, 주요 기업들이 주총 시즌 맞고 있습니다. 올해 주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을 좀 잡아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주주총회, 뭐, 항상 주주총회는 똑같죠. 그래서, 뭔가 이번에 새롭게 좀 이렇게 볼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항상 주총 때 하는 게 표대결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기업들이 1년 결산을 이제 주주분들에게 이렇게 검증을 뭐 받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1년간의 이제 그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 나갈 거다, 회사에 대한 방향을 갖다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항상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뭐 꾸준하게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 늘릴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요번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뭐 그런 것처럼 기업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결산을 하고 또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이런 먹거리, 미래 먹거리들을 발굴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주주 이익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량을 높인다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떤 기업들이 잘 내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적대적 M&A가 있는 기업들 있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땅콩항공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승계 과정에서 지금 사모펀드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표대결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 백기사로 이제 또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아직도 이 경영권 분쟁은 지속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과연 이 적대적 M&A로 들어온 부분에서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하나의 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한샘도 지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요. 토비스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들어오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정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이 보수를 CEO가 받아간다든지 오너 일가들이 가져가는 부분들을 좀 견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니까 기사들 보실 때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 먹거리 사업은 무엇이 될지, 주주 환원 정책이나 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 이슈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12월 결산법인은 정기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또 거래소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네. 아직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많아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총 시즌에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이제 2월 달 들어서면 상폐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뭐 그 전에 문제가 터지는 기업들도 생기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2월부터 이제 3월 중순까지 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보통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좀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를 빨리빨리 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이제 좀 규모가 작다든지 하는 그런 특히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감사 보고서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시간 외에서 막 이렇게 발표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고요. 매년 뭐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뭐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어떤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사 보고서가 이제 이렇게 적정으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일단 적정이 안 나오게 되면 뭐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거래 정지가 되고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고 해가지고 심사를 한 보름 내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 해소되면 다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의를 신청을 하면 거래소에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뭐 한 6개월에서 뭐 개선 기간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뭐 거래 정지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이라는 공시가 나오면 일단은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손실이 많이 나고 있을 수 있지만 휴지가 되는 것보다는 손실이 덜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올 경우 그리고 주가가 뭐 과도하게 이제 밀려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그런 이슈를 받아들여서 시장에서 매도 버튼들을 많이 누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나올 시점이 됐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보를 먼저 취득한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재빠르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상패된 기업들 숫자만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보셔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패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뭐 흥망성쇠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뭐 제도적인 부분들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상장을 시킬 때 좀 요건을 강화를 해서 네. 기업들이 상장한 이후에 뭐 2, 3년 있다가 상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사실 거래소도 뭐 잡아내지 못할 거예요. 뭐 횡령 배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부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생기는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혹시나 그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뭐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좀 적절하게 종목들별로 공시도 보면서 여러분들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또 물어보실 수 있고 또 힘든 시간 또 함께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동지들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마음의 위안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주총 시즌을 앞두고 뭐 상패 위기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위안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핫했던 이슈들 살펴봤고요. 가장 핫했던 섹터 짚어보는 시간이죠.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 오늘 2.96% 상승했네요.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원전 관련주로 우리 이주연 파트너가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핫했는데 오늘의 머니 섹터로 또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뭐 거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계속 네. 똑같은 것들이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한동안 올랐던 뭐 이런 원유 관련주들, 에너지 네.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원자재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도 일단 전쟁 때문에 먼저 오르기 시작했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신정부에서 추진한다라는 뭐 정책 테마주들 굉장히 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또 원전주가 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신사업 육성한다고 해서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또 시장에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들, 뭐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까지 해서 그 안에서 대부분 순환매가 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원전 관련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추세적인 대응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특히 이제 뭐 원전 관련주들 대장이 최근 대장이었던 원전 관련주가 한신기계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보송파워텍이 이제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 서전기전이 뭐 한 차례 대장질도 했었고요. 한신기계가 대장질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내고 있고, 뭐 경고 딱지가 붙고 하면 바톤을 계속 터치하면서 이렇게 테마 내 순환매를 돌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원전 관련주 오늘 제가 사실 머니 섹터로 놓고 싶을 만한 종목들은 꽤나 있었어요. 뭐 안랩이라든지 철강 관련주들도 그 다음에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뭐 지금 사료 관련주는 며칠이나 됐고요. 곡물 식량나 관련주들은. 그 다음에 안랩 관련주들은 안랩 관련해서는 약간 개별주 성격의 지금 약간 뭐 급등을 워낙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들도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거래 대금적인 측면에서 많이 터졌던 부분들, 그리고 테마 규모로 봐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꽤나 이렇게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쏠렸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 시세 흐름들을 딱 놓고 봤을 때는요, 한신기계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송파워텍도 마찬가지고, 일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진도 지금 이 신고가를 갱신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한 번 더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가장 강한 종목과 뭐 한 10종목이 있다라면 차트를 쭉 돌려보면요, 그 시세 강도가 점점점 약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제 저항을 돌파할 종목은 다음은 누굴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선별을 해보신다라면, 제가 항상 급등주들 발생하는 시점은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뭐 우진이라는 종목도 있을 거고, 우리기술이라든지 오르비텍도 후보군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뭐 유럽에서 그 탄소 제로를 위해서 원전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한 에너지의 전체 25% 정도를 원전으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주로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관련주도 이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뭐 어디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원전 섹터를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가장 강한 거래 대금을 많이 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분명하고요. 이면에는 이제 뭐 체코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수주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코에서 이제 요번에 한국, 미국, 프랑스에다가 입찰 안내서를 이제 발급을 했거든요. 이 입찰 안내서를 이제 발급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원전을 짓기 위해서 이 입찰을 붙일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얼마에 지어질 건지 써내세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 8조 정도의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에서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번에 그 원자력
그 관련된 분이 체코로 지금 넘어가가지고 뭐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됐을 때, 그러니까 기대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기로 접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네. 나중에 이제 체코 원전 대한민국 수주 기사 팍 나오고 할 겁니다. 그때 지금이라도 사야겠구나 하고 사시면 꼭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고 원전주 보유하고 있거나 내가 갖고 있는 원전주만 안 간다. 이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지금 매일 물어보시는데 매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한 신기계 한 이틀 정도 물어보신 분 계세요. 음봉 나오니까 팔아야 하나요? 기준을 딱 잡아드렸죠. 그분이 오늘 상한가를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고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올라가면. 네. 내려가면 다들 고민이셔서 문의를 막 주시는데 올라가면 행복하셔서 그런가. 정신이 없으신가 이제 봐요. 고민이 해결이 돼서 그런가. 네. 별 이야기들이 또 없으시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것처럼 주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그냥 조용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거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들어와서 원전 관련된 부분들 또 문의 주셔도 좋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머니 섹터 원전 관련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섹터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원전 관련주도 최근 핫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들어오셔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머니섹터까지 만나봤고요.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시장을 준비할 머니 종목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머니 종목은 한국선제입니다. 한국선제 오늘 5.19% 상승해서 7,09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 내내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한국선제 이 원자재 공급 업체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네요. 네,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질구레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회사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필수적인 그런 산업 소재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철금속 관련된 이제 기업이고요. 원자재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한국선제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앞서서 한번 그 홍준표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홍준표 의원의 이제 지지율이 상승을 막 하니까 여론조사에서 주가가 같이 급등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주가 다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 상한가가 3월 2일 날 나왔는데 이때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 비철금속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1분기에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도에 1년 결산으로 한 180억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 테마들이 다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죠. 그래서 상한가 갖고 시세가 충분히 더 나아졌고,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준표 의원이 이제 6월 지방선거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대구시장 나오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도지사로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구시로 이번에는 출마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또 전략적으로 인기가 많으신 분이니까 또 다른 곳에 나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선거에 출마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뭐 대선처럼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폭제로 일시적인 시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6월 달까지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비철금속이라든지 이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보면 오늘 철강 관련주들도 또 러시아에서 뭐 철강 회사 하나 파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 돌파해 놓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국 선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제가 제시해 드리는 손절감만 잘 지키시면 무난하게 좀 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한 1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 보지 마시고요. 손절가 6,460원 딱 잡으시고 뭐 시가 이하로 내일 분할 매수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제가 앞전에 철강주들 뭐 이야기 드리면서 휴스틸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뭐 한 4일 전부터 해서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죠.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휴스틸 이야기. 아, 그래요? 네, 4거래 연속 상승 중이다. 뭐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철강주들 오늘 흐름 너무 좋았고 또 휴스틸 보유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와 이슈에 이제 좀 편성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긴 합니다. 지금 네. 보면 오늘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뭐 금강철강이라든지 하이스틸 뭐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면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가거든요. 휴스틸은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뭔가 상한가를 시원하게 이렇게 보내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꾸준하게 이렇게 좀 상승을 이어와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뭐 64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1,500억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배 정도는 올라가야지 적정 주가인데 네. 대부분의 철강주들이 그렇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욕심은 부리지 말고 대략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도 뭐 크게 뭐 세 자릿수 이상 포트에 편입해갖고 수익을 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휴스틸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시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 계시다면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참고하셔가지고 어찌됐든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지 이제는 팔아야 될 때인지 궁금한 거 생긴다 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스틸도 그렇고 오늘 공개해 주신 한국선제도 그렇고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 방송이 또 있으시잖아요. 공개 방송이. 네,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공개 방송을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아침 8시 50분에 장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장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짧은 매매도 할 거고요. 뭐 종가에 매수할 종목이 보인다 하면 그런 종목도 하고 장중에 뭐 시장 이야기부터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죠.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이주연 파트너의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이 방송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인식하셔서 또 참여 방법 안내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안내를 함께 해드리면서 오늘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